이 진짜 99%의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영어 잘해야지 외국에서 들어가고 구글이나 넷플릭스, 메타버스 들어가면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99%의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똑똑한 친구들과 저기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미국 뉴욕에 있는 불황자 중에 영어를 누가 잘해요? 당연히 미국에 평생 살았던 불황자가 영어를 훨씬 잘하겠죠. 자, 그러면 넷플릭스 코리아가 혹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뽑을 때 영어 정말 잘하는 미국인 불황자를 왜 안 뽑을까요?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시 돌아볼게요. 진짜 우리 토종 로컬 사람들이 진짜로 경쟁력이 없는 건가? 아마 오늘 이 수업에 아는 99%의 세종대 학생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르게 얘기하세요.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는 이 토종 로컬 인간들을 더욱 뽑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시장에 왔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좀 늦게 오신 분도 있어요. 제 후배 친구, 1공학번 송명여대 이상과를 나온 친구, 영어 친구도 잘 못해요. 이 친구를 노무라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뽑은 이유가 영어를 잘해서일까? 아니잖아요. 송명여대 의상과를 나온 영어 잘 못하는 친구. 근데 이 친구는 의상과를 나오고 영어무역을 다니고 노스페이스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의 유통시장을 되게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떠듬떠듬 영어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건 스탠리 노무라에 가서 뭘 하냐면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앉혀놓고 떠듬떠듬 얘기하면서 야, 이마트라는 게 이런 데고 쿠팡이라는 데가 이런 데고 네이버에서는 이러고 이걸 이 가격에 팔고 그걸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우리보다 영어 훨씬 잘하는 미국 불황자들이 해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나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거는 유창한 영어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수업 이후로 꼭 아셔야 돼요.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잘하는 거를 꼭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만 잘 로컬의 뉘앙스를 이해해서 로컬의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영어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도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CJ ENM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있어요. 비슷한 회사죠. 둘 다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죠. 자, ENM은 어떤 사람을 받냐? 한국인 중에 한국 잘 알고 그리고 해외 사업할 때도 영어 어느 정도 조금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겠죠. 그래서 토익도 보고 뭐 자기소개서 몇십 장씩 쓰고 이러죠. 제가 다녔던 넷플릭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생각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답부터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영어 못하는 사람 중에는 그래도 중간 정도였는데 20% 정도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어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래서 한국어가 불편한 사람들이 딱 20%. 그 다음에 30% 정도가 외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더 편하지만 그래도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 50% 중에 25%,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저 같은 사람. 영어 진짜 못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아니면 교환학생 조금 갔다 와서 떠듬떠듬 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 사람. 나머지 25%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제 책에 있는 추천사의 리디북스에 있는 김효 본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전문대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빅테크에 전문대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 못하잖아요. 전문대 나오시고 영어를 거의 단어로 얘기하세요.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사람이 왜 필요하냐?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메타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한 뉴욕에 있는 영어 잘하는 거지가 아니라 똑똑한 세종대 학생들인데 영어를 꽤 영어를 어느 정도 떠듬떠듬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분야에서만큼 너무 잘하는데 그 전공이 뭐예요? 경영학과면 여기 전공이 뭐예요? 공학이에요? 아, 좋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 학생분이 한국에서 AI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이 하나 되게 잘 됐고 그게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었어요. 엔터테인먼트 AI를 만든 사업이었어요. 그런 사람 데리고 가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영어 못하면 통역 고쳐줘요. 그리고 요즘은 AI가 통역 다 해줘서 이제는 영어로 직접 얘기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회사 안에 통역사가 4~5명씩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9%의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글로벌 커리어를 한 번쯤이라도 꿈꿔본 친구들 중에 우리나라에 영어를, 예를 들면 저도 영어를 완전히 외국에서 몇 년 이상 살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편한 건 아니지만 저보다 잘하는 사람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99%는 버리고 가야 돼요.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외국계 회사들이나 외국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한국 회사들이 그럼 이 99%의 훌륭한 한국 사람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얘기한 것처럼 CJ ENM 같은 회사들은 똘똘한 신입사원 뽑아요. 근데 오히려 글로벌 커리어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목표인 거지 영어 잘하는 미국 거지를 뽑아서 이상한 일을 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영어 조금 못해도 당신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뽑아가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를 들면 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조그맣게라도 앱 하나 만들고 그 앱,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앱 가지고 넷플릭스랑 디즈니나 이런 데 있는 나의 취향에 맞는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추천해주는 앱을 만들게. 그래서 그게 되게 잘 되잖아요. 그리고 그 펑션이 어느 순간 필요해지잖아요. 그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어가 좀 아쉽네. 그러면 통역 고쳐줘. 이게 최근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왜 바뀌냐? 코로나 전까지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미국에서 유학하는 친구들을 많이 뽑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구글, 메타, 그때까지만 해도 넷플릭스 마찬가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한 80%씩을 그 미국에서 대학 나온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뽑아봤더니 한국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네이버보다 훌륭한 구글 서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혹은 메타에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보다 더 많은 혹은 네이버 배너 광고보다 더 효과적인 광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대학 나오거나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네이버를 안 써. 네이버 메일이 뭔지도 모르고 블로그를 써본 적도 없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구글, 메타, 이런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구글이 뭐 잘 한다고 하지만 네이버한테 여전히 밀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 한 3년, 4년 시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뭐가 바뀌었냐면 빅테크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레이오프. 불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이참에 정리 좀 싹 해보자. 그러면서 어차피 재택할 거 매일 만나가지고 영어로 얘기할 필요 없는데 한국 사람들 여기저기 좀 찔러 넣어보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지금 구글에서 제가 아는 구글의 엔지니어, 구글의 세일즈 담당 다 제 친구들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학교 안 나온 그냥 로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엔지니어 그냥 인서울에서 좋은 공대 나온 친구고 그 다음에 테크 회사 대상으로 세일즈 하는 친구,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인데 경영과 나온 친구. 그런 사람들이 앉혀놓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알고리즘을 기가 막히게 짜죠.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경영과인데 SK텔레콤, KT에 가서 으쌰으쌰 소주 먹고 소맥 타고 하면서 영어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면 너네들이 진짜 해야 되는 거는 그 로컬 시장의 이해도에 기반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서 여기서 사업 잘 만들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전체 직원 수 제가 있을 때 한 60명 정도, 지금 100명 정도인데 코리안 아메리카는 25%,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한국말이 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바뀌었어요. 지난 3년에서 5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40대 이상인 분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없지만 지금 20, 30대들한테는 꼭 이렇게 그 패러다임이 빨리 바뀌고 있을 때는 나도 그럼 한번 올라타볼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이 얘기를 많이 안 해, 사람이. 자기들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거고
계속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영어 잘하는 이분 영어 엄청 잘하실 거예요. 얘기하라고 한 1시간씩 영어 하실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저 같으면 둘 중에 누구 뽑아요? 당연히 세종대학생 뽑죠. 내가 최소한 이 한국의 20, 30대들이 어느 커뮤니티에서 뭘 좋아하고 최근에 동향이 뭐고 밈이 뭐고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강화해야 나가야 될지는 20대들이 제일 잘 아니까. 한국에서 20년, 30년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 좀 못하면 어때? 통역 고쳐줄게, AI 고쳐줄게. 애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 이후부터는 그래 내가 뭐 부족한 점들이 좀 있긴 하지만 굳이 내가 살면서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이 기회를 굳이 테이크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갈 거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쳐요. 근데 오히려 진짜 글로벌 교육들이 필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각 과에서의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배웠던 영어 조금만 얹으면 돼요. 그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글로벌 커리어 역설이 뭐냐면 여러분들 로컬 전문성을 잘 키우시면서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잡으셔라고 하는 겁니다.